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모델이 계산한 점수들을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토큰들을 어떻게 샘플링 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그 파이프라인 객체는 두 샘플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두 샘플 파라미터의 기본값은 true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망 모델에서 그 토큰들이 선택될 점수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점수 값을 로짓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에 넣어줄 아규먼트인 거예요. 그 신경방에서 그 점수들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점수들을 가지고 있는 토큰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런 전략들을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답변들이 일관된 답변들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무작위한 답변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값들을 잘 튜닝을 하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어떤 챗봇과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챗봇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 좀 더 그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에 일관된 답변을 주는 그런 챗봇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어, 아주 다양한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챗봇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템퍼리처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템퍼리처는 숫자가 크면 숫자가 크면 그 로직 값을 나눠주는 값인데 그래서 그 뭐 수학적인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수학적인 건 넘어가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온도가 높으면 어떤 분자들이 원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랜덤하게 돌아다닌다.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어떤 물질들이 그 추워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온도가 1보다 큰 숫자들, 템퍼리처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그 1보다 큰 숫자를 주면 줄수록 큰 숫자를 주면 줄수록 선택되는 토큰들이 다양해지고 답변은 점점 더 랜덤해진다. 좋은 말로 하면 좀 더 창의적인 답변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예. 심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고, 템퍼리처가 낮으면, 온도가 낮으면, 그 랜덤성이 작아져서, 그, 높은 확률을 가진 토큰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일관된 답변들이 나오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내부적인, 죄송합니다. 그 안에서 그 사용되는 수학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로짓과 소프트맥스, 확률 분포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거예요. 이번에는 토큰들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냐면 탑 K라고 하는 방식으로 샘플링을 할 수가 있어요. 탑 K라고 하는 거는 K개의 토큰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K개의 토큰을 선택한다는 뜻이고요. K개의 토큰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모델이 그 계산한 로짓 값들을 그러니까 점수죠, 점수. 토큰들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큰들의 점수. 로짓 값들을 기준으로 그 순서대로 정렬할 수가 있겠죠. 내림차순 정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준으로 해서 최상위 K개의 토큰, 토큰을 선택해서 텍스트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할게요. 자, 자, 그럼 이 경우에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선택되는 토큰들이 더 다양해지는 거죠. 선택되는 토큰들이 다양해진다는 얘기는 텍스트를 만들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 답변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음.
그래서 K 값이 클수록 K 값이 클수록 더 다양한 텍스트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K 값이 작을수록 더 일관된 텍스트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텍스트들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개념만, 코드를 만들기 전에 개념만 또 먼저 하고 넘어가면 탑 P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탑 P 샘플링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탑 P 샘플링은요, 여기서 P는 확률이에요. 확률. 그 모델이 계산한 그 어, 로직 값으로 그 확률들을 계산할 수가 있죠. 어, 출력이라고 할까요? 모델이 출력한 로직 값으로 계산한 확률들이 있을 거예요. 음. 확률들의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면 누적 확률, 확률 P까지, 누적 확률 P까지의 토큰들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탑K 방식과 탑P 방식을 비교를 하면은요, 어, 탑K 샘플링은, 샘플링은 K개의 토큰들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토큰들의 개수가 고정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토큰들의 개수를 고정하는 거예요. 고정하기 때문에 높은 확률을 갖는 토큰도 제외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생겨요. 높은 확률을 가진 토큰도 토큰이 그 샘플링, 선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탑 K 방식의 단점이에요. 근데 탑 P 방식은 누적 확률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누적 확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누적 확률로 그 설정을 하기 때문에 지정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확률 분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이게 카피 샘플링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토큰이 토큰이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토큰이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개. 얘네들을 그 로짓이라고 하는 점수로 우리가 그 정렬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얘는 점수가 90점, 여기는 80점, 여기는 75점, 뭐 그러다가 어 갑자기 뭐 3점, 2점, 0.5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들이 있어요. 정렬을 했어요. 그죠? 탑 K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몇 개, K개를 선택하겠다가 탑 K 방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몇 개까지의 토큰만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딱 지정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 자, 근데 이 탑 K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 K 값을 3으로 고정시켜 버렸어요. 3으로 고정시켜 버렸는데,
첫 번째 점수가 99점이고, 두 번째 98점, 97점, 네 번째 96점. 다섯 번째부터 갑자기 점수가 낮아져요. 이럴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얘의 점수나 다르게 얘기하면 얘가 선택될 확률과 얘가 선택될 확률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K 값을 3으로 고정시켜 버렸기 때문에 얘는 선택이 안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잘라버리겠다는 얘기니까. 요 안에서만 샘플링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게 탑K 방식입니다. 근데 누적 확률로 지정한다는 얘기는요, 음, 각각의 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뭐, 조금 단순하게 할게요. 9점, 8점, 7점, 6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2점, 2점,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들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의 이 점수들을 가지고서 소프트맥스로 만든 확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들이. 뭐, 소프트맥스로 계산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대략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0.3, 뭐, 여기는 0.29, 뭐, 여기는 0.28, 그 다음에 여기는 뭐, 0.25, 뭐, 그러다가 밑에는 뭐, 0.01, 밑에는 더 작아서 0.009. 이런 식으로 확률들이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확률들을 계산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개 더하면 0.59. 거기다가 0.28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0.7, 0.87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다시 0.25가 나올 수는 없겠군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확률들을 누적시켜 나가는 거예요. 확률들을 누적시켜 나가면서 0.9가 될 때까지의 토큰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산된 확률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3개가 선택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4개가 선택될 수도 있고 뭐 더 많게 5개가 선택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토큰이 선택될 확률, 두 번째 토큰이 선택될 확률, 세 번째 토큰이 선택될 확률, 이런 것들을 확률들을 다 계산을 해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누적시켜 가는 거예요. 0.5, 그 다음에는 0.5 더하기 0.1, 그 다음에 0.5 더하기 0.1 더하기 0.005, 뭐 이런 식으로 누적시켜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P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90% 이렇게, 그죠? P라고 하는 확률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음, 거기까지의 토큰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개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확률 분포에 따라서 선택되는 토큰의 개수가 달라지는 게 탑피 샘플링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확률 분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한쪽의 확률이 너무 크고 다른 쪽이 작으면 선택되는 토큰의 개수들이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토큰들이 고른 분포를 갖게 되면 뭐 0.1, 0.1, 0.1 이런 식으로 고른 분포를 갖게 되면 그러면 선택되는 샘플의 개수도 토큰의 개수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탑K는 이 개수가 고정이 돼서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딱 일정한 토큰 안에서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텍스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탑피 샘플링은 다양하게 개수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개념 이해되시죠? 네, 사용하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파라미터에다 값만 넘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탑P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탑P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값을 정수로 넘겨야 될까요? 실수 값으로 넘겨야 될까요? 탑K. 몇 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탑K를 쓸 때는 정수로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1보다 커야 되겠죠. 한 개 이상 뭐 이렇게. 네. 보통은 5개 이상 뭐 이렇게 합니다. 5개에서 50개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해요. 보통은. 탑P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값을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0과 1 사이의 실수 값으로 넘겨야 되겠죠. 누적 확률은 1.0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죠? 누적 확률은 1.0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탑 P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0과 1 사이의 값을, 그 다음에 탑 K라고 하는 값은 1보다 큰 양의 정수들을 아규먼트로 주셔야 됩니다. 네.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리절트 해볼까요? 리절트 엑사 온 메시지스는 똑같은 메시지 프롬프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네, 점심시간 가지라고 하나 봐요. 네, 이거 시간 또 엄청 오래 걸리겠죠. GPU 없이 하면 또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냥 코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코드들은 전부 다 동일한 파라미터들을 사용하고요. 여기 200개. 그 다음에 return, full, text는 false.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를 할 게 동일한 템퍼리처를 한번 해볼까요? 동일한 온도에서 온도를 온도를 얼마 정도로 할까요? 아까 0.7이 기본값이었었는데 1보다 살짝만 키워볼게요. 1.5 이렇게. 그럼 조금 다양해지겠죠? 조금 다양해지는데 거기에다가 탑 K를 주는 거예요. 뭐 탑 K를 10개만 쓰겠다. 이거는 토큰의 개수를 10개로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실행시키는 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놔둘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generated였었죠. generated text 이렇게 하시면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탑P 샘플링 방식을 사용하실 때는 여기를 뭘로 바꾸시면 된다? 탑 P로 바꾸시면 되고 탑 P로 바꾸실 때에는 0과 1 사이에 확률 값을 주시면 돼요. 내가 누적 확률 80%까지를 쓰겠다. 누적 확률 90%까지를 쓰겠다. 아니면 누적 확률 50%까지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어, P 값이 클수록 다양해지겠죠. 답변이 다양해지겠죠. P도 어떻게 될까요? 누적 확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1에 가까울수록 답변은 다양해지겠죠. K 값이 작을수록 답변은 점점 일관되고 비슷한 내용의 답변이 나올 거고요. 누적 확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죠? 0에 가까울수록 선택되는 토큰의 개수가 적어질 거잖아요. 그럼 점점 더 일관된, 점점 더 비슷한 그 답변들이 생성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 실행해 보시는 거는 아마 런타임이 지금 바뀌어버려 가지고요. 바뀌어버려 가지고 아마 다시 실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PC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GPU 있는 PC에서 GPU가 없는 PC로 바뀌어버린 거기 때문에 임포트 다시 하셔야 되고, 임포트 다시 하셔야 되고, 여기 토크나이저 다시 실행하셔야 되고, 파이프라인 다시 실행하셔야 되고, 메시지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요거 우리가 요 코드를 점심시간 이후에 제가 만든 런팟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실행시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한번 혹시 런타임이 종료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위쪽에서 우리가 그 toSample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을 할 때 경고가 나왔던 부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toSample, toSample false로 준 거 있었죠. toSample false. 그죠? 이거 샘플링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템퍼리처를 이용한 샘플링도 안 하고 탑 K 방식으로 K개를 선택해서 샘플링 하는 것도 아니고 탑P 방식으로 누적 확률을 얼마 이상의 토큰들만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워닝이 뭐였었냐 하면 두 샘플을 false로 지정하면 템퍼리처가 무시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템퍼리처의 기본값이 0.7이라고 있었지만
그래서 0.7이니까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어, 약간 일관된, 그죠? 예. 그, 좀 덜 다양한 그런 답변들이 나오게끔 한 건데, 그래도 답변들이 바뀔 수는 있는 거잖아요. 템퍼리처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샘플링을 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템퍼리처라고 하는 샘플링 방식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온 원인이 이거예요. 두 샘플을 폴스로 주면 템퍼리처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무시가 된다. 기본값이 0.7이 있지만 무시가 된다. 그런 워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코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음. 두 샘플을 true로 주게 되면 이런 워닝은 나오지 않아요. 위쪽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했었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실행은 해보진 않았지만 실행해 보시면 그런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겁니다. 네. 런팟에 여러분들 연결하시는 거는 점심 먹고 나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초대 링크도 보내드려야 되고, 뭐, 그래서.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다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챕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정말로? 네, 질문 없으시면